이건 나오나요? 자, 아까 각자 힌트를 드렸는데 이렇게 돼 있냐면은 타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직각이 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 위에 두 초점 중에 x좌표가 양수점을 F, 음수점을 F 프라임이랍니다. 90도가 되도록 정피를 1, 3분에서 잡았고요. FP의 연장선 위에 y좌표가 양수인 점 Q를 FQ가 6이 되도록 잡는답니다. 이때 삼각형 구하는 건 뭐냐면 삼각형 QF 프라임 F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아까 이제 설명한 게 뭐냐 하면은 항상 타원에서 두 초점이 나오면은요 이용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뭐냐 하면은 PF 더하기 PF 프라임이 일정하다는 거라 그랬지. 지금 얼마라 그랬어? A가 3이니까 6이라 했잖아. 얘 6이다. 근데 마침 FQ도 6이라 그랬으니까 FQ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요거 두 개 더해서 6인데 요렇게 두 개 더해도 6이라 했으니까 얘하고 같아지는 거라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자, 여기도 구해놓읍시다. F'하고 F하고 구해놓으면 얘는 얼마야? 9 빼기 4 하면 여기 루트 5예요. 얘는 마이너스 루트 5, 0이에요. 됐냐? 구하라고 한 게 삼각형 QF 프라임, F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요 길이를 구해가지고 직각삼각형이니까 이제 QF를 기준으로 PF 프라임만 알면 이거 6이라 했으니까 밑변 6이라 했으니까 높이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를 X랑 헷갈리려나요? 여기를 뭐라 할까? A라 할까? 여기를 A라 해보자. 얘 구하면 끝난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끝나잖아. 자, 근데 방금 우리가 찾아낸 게 뭐였었냐면 PQ하고 PF'이랑 같다는 걸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A, 여기도 A. 그럼 여기는 뭐 빼기 A? 6 빼기 A. 근데 이거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은 무슨 정리 성립해?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해. 빗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서까지가? 2를 도해요. 요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돼. 삼각형 PF'F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보자. 4, 5, 20인가요? 20은 A의 제곱 더하기 6-A의 제곱이다. 이렇게 푸는 거는 할 수 있죠. A가 아마 4 나올 거예요. 따라서 넓이는 6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넓이는 12. 다음에 12번 다 봅시다. 두 초점의 F랑 F'인 타원이 있어요.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직선 F'P가 직선이라 했으니까 이제 선분을 연장했다는 거지. 이 타원과 만나는 점 중 Y좌표가 양수인점을 Q라고 합니다. PQ 더하기 FP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PQ 더하기 FQ의 최대값을. 근데 또 어쨌든 타원이 등장했으니까 이용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Q가 이제 타원위의 점이니까요. FQ 더하기 F'Q가 일정하다는 거다. 그럼 일정한데 얼마라고? A가 7이니까
14로서 일정하다. 이거랑 항상 이용하는 거라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PQ 플러스 FQ니까 FQ가 등장했으니까 PQ를 조금 F'Q를 사용해서 나타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PQ라는 애가 누구냐 하면은 결국에 P에서부터 Q까지는 F'에서 Q까지 해서 F'에서 P까지를 뺀 거잖아. 거기다가 FQ를 더해 놓은 거니까 얘네들이 합해서 아까 14라 그랬죠? 14 빼기 F'P라고 하면 된다 그랬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요게 이제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F'P가 최소가 돼야 하는 거고 얘는 원 밖의 한 점으로 생각하면 되죠. 원 밖의 한 점에서부터 원을 향해서 거리를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짧아지려고 하면은 중심까지 간 거에서 반지름을 빼면은 P가 요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짧다 했습니다. 반대로 최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우리는요, 저 F'이 누구냐 하면 아까 이제 49에서 33 빼면 얼마지? 16? 16이야. 그게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4,0에서부터 원의 중심이 0,3이다, 그죠? 0,3까지의 거리에서 빼기 반지름을 하면 되는데 반지름이 얼마? 거리 빼기 2를 해주면 되네, 그지? 자,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를 하니까 16 더하기 9네요. 5 빼기 2입니까? 그래서 이제 3이야. 얘가 최소가 3이에요. 그럼 요 놈이 최소 3이야. 요 자리에 3 들어가는. 따라서 최대 값은 11 이렇게 되는 거. 얘를 제일 적게 빼야지 전체 값이 최대가 되니까 3 빼서 1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정의에 따라 하면 되는 거고. 정리해두고 쌍곡선의 방정식 한번 봅시다. 30페이지. 쌍곡선의 방정식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포물선 했고요. 그 다음에 타원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쌍곡선입니다. 이게 세 번째 2차 곡선이다. 2차 곡선 중에 배우는 것 중에 세 번째입니다. 항상 중요한 게 정의라 그랬죠. 그죠? 정의. 쌍곡선의 정의는 이름이 일단 쌍곡선이니까 곡선이 쌍으로 나와. 한 쌍으로 이렇게 나와. 양쪽에 한 쌍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두 개의 곡선이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곡선으로 나오고요. 정의는 뭐냐 하면은 두 정점까지 타원대랑 비슷해. 타원대는 두 정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였잖아요. 쌍곡선은 두 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이에요. 자, 그래서 두 점까지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두 점을 또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이 거리의 차를 또 뭐 2에 이런 식으로 놓을 거예요. 놓고 나서 우리가 또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 볼 거다. 무슨 소리냐면 두 점이 이제 요렇게 있을 때 요 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을 찾아보려고 해요. 차가 일정한 점. 그러면은 그 차가 그냥 계속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수로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했던 것처럼 이것도 마이너스 C, 0하고 이것도 플러스 C, 0하고 점들의 자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요거 빼기 요거가 요거 빼기 요거하고 똑같아지는 어떤 곡선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론을 그리자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나 하고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쌍이 되는데 이 곡선 위에 있는 한 점 P를 내가 X, Y라고 두고 또 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요 말 그대로를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럼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P에서부터 F'까지의 거리하고 F까지의 거리하고가 차를 해보면은요. 두 점 사이 거리를 하니까 요거 먼저 할까요? 그럼 X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요게 이제 요거 둘 사이 거리고
그다음에 요거 둘 사이 거리니까 x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차를 해요. 근데 지금 내가 그림에서는 이쪽이 더 길지만 일로 가면은 이쪽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이겠습니다. 누가 더 큰지 일단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차를 2a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절대값을 떼면서 사실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몰랐기 때문에 절대값을 떼면서 얘한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할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정리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a 더하기 루트 x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될 거고 여기서 또 제곱을 했었지 그지? 루트 떼야 되니까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자 요거 제곱하니까 풀만 떨어지고 무조건 플러스 되죠. 4a 제곱 빼기 여기도 풀만 그대로 붙일게요. 그러면 4a 요거 두 개 곱해서 2 붙이는 거예요. 그지? 플러스 y 제곱이고 요거 제곱해서 루트 떼. 자 하고 나니까 양변에서 y제곱 떨어집니다. y제곱 떨어지고 c 제곱식에서 x제곱 c제곱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고 여기에서 2cx 남겠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2cx 남는 거야. 얘 이쪽으로 가지고 올게. 그러면은 2cx 더하기 2cx니까 4cx입니다. 4cx 마이너스 4a 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4a의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었고 4, 4, 4 붙어 있으니까 4, 4, 4 떼겠습니다. 그 다음 뭐 할 것 같냐? 또 제곱해야 되지. 루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다시 제곱을 하니까 cx 마이너스 a 제곱의 제곱은 제곱하면서 풀만 떨어지고 a 제곱에 x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에 같이 붙어야 되니까 더하기 a 제곱에 y 제곱 해주면 된다. 요거 전개합니다. 전개하면은 c 제곱 x 제곱 빼기 2cx 곱하기 a 제곱 되고요. 더하기 a 4제곱이고 a 제곱에 x 제곱이고 빼기 2cx에 a 제곱 붙고 더하기 a 제곱 c 제곱이고 더하기 a 제곱 y 제곱 그냥 쭉 다 전개하는 거예요. 하면은 마이너스 2c a 제곱 x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나머지는 이제 x 2차하고 y 2차하고 상수항 이렇게만 남았어요. 그럼 x끼리 모으니까 c 제곱 x 제곱 빼기 a 제곱 x 제곱이죠. 그 다음에 y제곱 가지고 올게요. 빼기 a제곱 y제곱는 자 이제 상수항끼리 이쪽으로 보낼게. a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4제곱인가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마저 모으니까 c제곱 빼기 a제곱에 x제곱 빼기 a제곱에 y제곱은 a제곱에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되었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자꾸 여기 나온단 말이지. 여기 나오고 a제곱 여기 나왔으니까 이게 복잡하니까 이제 양변에 이걸로 나눌 거야. 나누면은 요거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얘가 밑으로 가서 a제곱분의 x제곱이고 얘가 밑으로 가니까 a제곱이 떨어지고 c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y제곱 이렇게 됩니다. 는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타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꼴이었으면 쌍곡선은 x제곱 빼기 y제곱의 꼴이 되는데 여기에서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복잡하니까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잠깐 b제곱으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또 똑같이 치환을 한단 말이죠. 이때 이제 초점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형태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곡선의 방정식은 타원과 매우 비슷한데 타원에서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쌍곡선에서는 그냥 마이너스로 붙는 식에서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원에서는요 a제곱에서 b제곱 빼거나 b제곱에서 a제곱 빼가지고 c제곱이 나왔는데 쌍곡선에서는 a제곱하고 b제곱을 더해야지 초점 c의 제곱이 나온다는 거다. 요게 차이입니다. 요거 차이고 여기 구호하고 요거하고 구하는 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만 좀 구분해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보면은 쌍곡선의 방정식 해가지고 이제 이게 그림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 그래프가 오른쪽 왼쪽으로 쌍곡선이 두 개가 한 쌍인 경우가 있고 위쪽 아래쪽으로 한 쌍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구분을 짓냐 하면은요. 지금 가로로 돼 있는 경우가 우리가 두 점까지의 거리의 차를 내가 2a로 둔 경우거든요. 2a라고 했을 때 앞에 x제곱 밑에 있는 수가 이제 a제곱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장축, 단축 이런 의미가 없고요. 주축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주축이라는 거는 이 쌍곡선을 통과하는 대칭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대칭을 시킬 때 이렇게도 대칭할 수 있고 이렇게 접어도 대칭이 될 거잖아요.
근데 얘를 두 쌍곡선을 통과하는 축을 주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요 안에서 꼭지점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이제 주축의 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 가로로 생겼느냐 세로로 생겼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로로 생긴 경우에는 요 주축 중에서 꼭지점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주축의 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a가 되는데 그거는 이따가 증명하는 시간을 잠깐 줄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이 거리의 차를 2a라고 뒀을 때 요 좌표가 요 끝에 지금 점씨는 여기 있거든요. 초점은 여기 있고 여기 좌표가 a가 되는데 왜 a가 c보다 앞으로 나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쌍곡선이 어쨌든 좌측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초점을 여기 C, 여기 마이너스 C라고 잡았단 말이지.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해야 할까? 거리의 차가 2A일 때 제일 튀어나온 꼭지점의 좌표를 뭐라고 해야 할까를 구해봐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쨌든 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건 몰랐어요. 몰라서 내가 잠깐 K라고 했다고 치자. X좌표를 몰라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의 차가 뭐가 돼야 돼? 2A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더 머니까 여기서 요 초점까지의 거리는 K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부터 요 초점까지의 거리는 C가 더 크니까 C-K가 될 겁니다. C-K죠. 자 그럼 C-K를 이렇게 써주고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그 거리의 차가 2A다로 써주면은 C가 없어지고 2K가 2A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K가 A가 되는 거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쌍곡선이 이렇게 좌측가 나타나는데 서로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이 꼭지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꼭지점인데 이 점의 좌표를 내가 몰라서 K라고 했더니 K가 결국에는 A가 나왔어요. 여기가 A가 돼야 된다. 아까 거리의 차가 2A다 할 때 그 A가 이쪽으로 온다는 거고 얘는 반대편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A라고 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 빼고 이쪽 빼고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A가 합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때 이 쌍곡선에서 주축의 길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라 했으니까 주축의 거리하고 주축의 길이하고 거리의 차하고 똑같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선생님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일 때 여기가 1이 되면은 a가 2배를 해서 거리의 차가 되고 꼭지점의 좌표도 a하고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걸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를 딱 보면은 요 점의 좌표가 a라는 거는 알겠는데 b는 어디 나타나는 거냐는 거예요. b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지금 이 그림에서는 a하고 c밖에 안 나타나잖아요. 하원일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이렇게 했는데 그치?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는 b는 안 나타나지. b는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 b라는 애는 누구냐면요 a제곱하고 b제곱하고 합해서 c제곱이 되도록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요 c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c가 될 거니까 거리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c가 되는 지점을 다 찾아봅니다. 다 찾아서 걔하고 a하고 이렇게 만나는 지점을 찾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거든요. 길이가 c거든. 길이가 c고 요게 a니까 그러면은 c제곱에서 a제곱 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요만큼 거리가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누구냐 하면은 내가 a하고 b하고 이렇게 봤을 때 요 c라는 길이를 유지하면서 부채꼴 하나 그렸을 때 a에서 딱 잘라서 만나는 지점까지 요 세로 높이가 이제 b가 되는구나 하고 알면 되겠어요. 근데 그래프에서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의 길이가 c가 되도록 하는 지점에서의 y좌표가 b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그리면 되냐 하면은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이런 애를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요 a를 여기 찍어요. 마이너스 a를 찍어. 그 다음에 c도 찍어. 자, 그 다음에 C에서 같은 거리만큼,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C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
요거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A 위쪽으로 왔을 때 만나는 지점 여기에 이제 B가 있는 겁니다. 찍어가지고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다 생각하면 요 길이가 이제 C가 된다는 소리지. 원점으로 요점까지의 거리가.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요 안에서 쌍곡선을 A 지나게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요 안에서 기준 잡아서 A 지나게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하면 쌍곡선의 그래프가 나온다.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축을 내가 X축 위에 놓고 하니까 X축 위에 놓고 했기 때문에 X에서 Y를 빼는 형태로 식이 나왔어. 근데 만약에 초점을요 Y축에 이렇게 놓고 했더라면 이 식에서 XY 입장이 완전 바뀌겠죠. 바뀔 거니까 여기에 Y가 오고 여기에 X가 와야지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만약에 XY 입장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때는 XY 입장이 바뀌는데 사실 타원에서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누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쌍곡선에서는 뺄셈을 하니까 X에서 Y를 빼냐 Y에서 X를 빼냐고 반대가 되겠지 부호가. 그래서 요와 같이 생겼을 때는 쌍곡선이 요렇게 한 쌍 요렇게 나오는데 이때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왜? 원래는 B제곱분의 Y제곱 빼기 A제곱분의 X제곱은 1이 됐어야 되니까 원래 XY가 바뀌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1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쓸 때 편의상 X를 먼저 쓰니까 이렇게 빼가지고 마이너스 1이 오면은 아래 위로 생긴 쌍곡선이구나 1이 오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생긴 쌍곡선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표를 한번 볼까요? 쌍곡선을 지금 두 종류로 설명을 해 두었죠. 두 초점 F가 C,0 마이너스 C,0으로 되어 있을 때 거리의 차를 2A로 한 거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거리의 차를 2B로 놓은 겁니다. 근데 초점이 0,C, 0,-C에서의 거리의 차가 2B가 되도록 하니까 식은 똑같은데 오른쪽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 되었고 C제곱은 어쨌든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한다. 그래서 왼쪽 거는 좌우로 생겼고 오른쪽 거는 아래 위로 생겼습니다. 초점의 좌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구하면 되고 꼭지점의 좌표는 가장 튀어나온 지점 두 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표에는 A,0 마이너스 A,0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0,B, 0,-B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의 좌표라고 하는데 쌍곡선에서 이 곡선이 폐곡선은 아닌데 닫혀있는 곡선은 아닌데 어쨌든 중심이라는 거는 정의를 한다. 그러니까 그 초점의 중점, 그죠? 초점의 중점, 꼭지점의 중점을 중심의 좌표라고 하는데 평행이동 안 된 상태에서는 원점이라고 하면 된 거예요. 주축의 길이가 왼쪽에서는 2A이고 오른쪽에서는 2B로 들어간다. 왜냐면 애초에 B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쌍곡선 얘 있죠, 얘. 얘 해가지고 쌍곡선 9분의 X제곱 빼기 7분의 Y제곱은 1에서 초점하고 뭐 이것저것 구해놨죠. 꼭지점하고 주축의 길이하고 구해놨죠. 그죠? 그러면 초점을 구하세요 하면은요. 9 더하기 7을 하는 거예요. 9 더하기 7에서 16이 됐으니까 루트 씌워가지고 4,0하고 마이너스 4,0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은 꼭지점 같은 경우는 얘거 오는 겁니다. 그래서 A제곱이 9니까 3,0하고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고 주축의 길이는 요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니까 6이다. 그 다음에 실제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도 주축의 길이와 같은 6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은 평행이동 안 됐으니까 0,0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림은 어떻게 나오느냐? 3,0 마이너스 3,0 찍고 초점이 지금 4,0 마이너스 4,0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면 예쁘고 안 어렵죠? 자, 그러면 31페이지 쌍곡선의 점근선 한번 볼게요. 점근선은 뭐냐 하면은 얘가 이제 사실 이 뒤로 가면 무한히 계속 나가긴 하거든. 그래프가 계속 나가는데 이게 계속 지금 여기 앞부분에서는 되게 이제 곡선처럼 보여요. 곡선이니까 실제로 곡선인데
뒤로 가면은 막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는단 말이지. 올라가지 않고 되게 직선처럼 보여. 저 무한히 가면 x가 저 뒤로 가고 x가 이쪽 뒤로 가면은 이쪽으로 갔을 때 계속 이제 꼬이는 형태가 아니라 되게 직선처럼 이렇게 진짜 직선은 아니긴 한데 되게 직선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직선처럼 보이게 되었을 때 진짜 직선에 가까워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가까워지는 직선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점근선이라고 해요. 내가 이걸 쭉 연장을 해서 그리면은 어떤 한 직선을 향해서 무한히 이렇게 다가가긴 하는데 닿지는 않는 되게 직선처럼 보이는 형태가 되게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 어떤 한 직선이 있어서 그 직선을 기준으로 얘는 향해서 다가가는데 닿지는 않는 이런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쌍곡선에서는 이렇게 점근선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점근선이 왜 생기냐 하면은요, 거기 보면은 y는 뭐 a분의 bx,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왜 이러냐면 얘가 y는으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내가 y는 하고 정리를 할 건데요. b제곱분의 이거 한번 써볼래? 종이 있어요? 아까 쌤 이면지 주고 있지? 거기다 한번 써봐봐. b제곱분의 y제곱은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1. 그러면 y제곱은 아니면 책에 써도 돼. 이거 한번 정리해보세요. y제곱은 그래서 양변의 b제곱 곱하기 요거를 내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y는 하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근데 이 상태로 루트를 씌우면 y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정근은 딱 안 나와.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a제곱에 b제곱에 x제곱을 묶어내면은 요 놈은 1이 될 거고 얘는 뭐가 돼야 돼? 얘를 요 안에 변형을 해서 집어넣을 거거든요. 얘랑 다시 만나서 b제곱이 되도록 할 거야. 그럼 b제곱이 이미 나갔지? 이미 나갔으니까 x제곱분의 요거 밑으로 내려오고 a제곱이 여기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곱하기를 했을 때 a제곱 없어지고 b제곱 떨어지고 다시 x제곱 떨어지고 b제곱만 이렇게 남는단 말이지. 여기까지 알겠어? 그래서 y제곱이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에서 루트를 씌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사실 루트를 씌운다는 거는 이제 제곱근을 구해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트를 씌웠을 때 y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해요. 그럼 내가 그냥 루트를 씌우면 y는 자, 여기에서 얘는 루트 속에서 제곱을 가지고 있으니까 a분의 bx 이렇게 될 거고 루트 1-x 제곱분의 a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아니면 이쪽에서 이제 내가 제곱근을 씌워서 마이너스 붙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근을 찾는 거니까 그냥 양이라고 가정하고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y의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는 얘한테 마이너스가 붙은 애도 같이 나와야 되니까 요것도 한 개 나올 거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x가 엄청 커지잖아. 우리가 지금 보는 게 x가 엄청 커졌을 때거든요. x가 무한대로 커졌을 때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얘가 분모로 가면은요 a제곱이라는 일정한 수를 엄청 큰 수로 나누면 몫이 뭐에 가까워지겠냐? 몫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얘가 엄청 커지면 요 값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죠. 거의 0에 가까워지. 이게 엄청 커지면 똑같은 거를 엄청 큰 수로 나누면 몫이 거의 0에 가까워지니까 얘가 거의 0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얘가 거의 0으로 수렴을 하니까 a분의 bx 곱하기 1 마이너스 a분의 bx 곱하기 1의 꼴이 되어서 마치 y는 a분의 bx y는 마이너스 a분의 bx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저 멀리 가면은 요 직선의 식은 y는 a분의 bx거든요. 걔한테 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닿지는 않고 엄청 가까워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분의 bx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다가가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쌍곡선에서는 정근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아까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이라고 했을 때 그 ab를 가지고 와서 a분의 bx 마이너스 a분의 bx가 정근선의 방정식이 된다 하는 것까지 추가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 정리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32페이지 중간에 보면 쌍곡선의 정근선 어떻게 유도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면 되겠고요.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좀 더 정확히 그리는 걸 한번 해볼게. 이제 정근선까지 알았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쌍곡선 16분의 x제곱 빼기 25분의 y제곱은 1에서 정근선의 방정식은 뭐냐 하면은 지금 a가 얼마야? 5, 4. 4. b는 5. 그러니까 4분의 5가 정근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4분의 5x 해놓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5x를 기준으로 간다. 그러면 4분의 5인데 이 4가 어디에 표시를 할 거냐면 이 꼭지점으로서 표시가 된다 그랬잖아요. 4분의 5 같으면은 4분의 5니까 5만큼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가 5일 때 이렇게 가는 정근선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4분의 5x도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근선이 이렇게도 하나 생긴다. 이 마이너스 4고,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이것도 연상해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린다는 거지. 4하고 5를 가지고 박스를 하나 그려놓고 직선 정근선에 점선으로 정근선을 그려놓고 요 사이에서 요 꼭지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쌍곡선 앞으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A도 나타나고 B도 나타나는 형태로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때 초점이 얼마냐 하면은요 16 더하기 25를 해서 여기는 루트 41이구나 하고 알 수 있다. 초점의 좌표는 루트 41,0 마이너스 루트 41,0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릴 때는 앞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곡선의 평행이동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 내용은 안 어렵죠. 타원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타원 포물선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그죠?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중심이 0,0인 쌍곡선을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초점이든 중심이든 꼭지점의 좌표든 다 같이 이동을 하고 물론 정근선의 방정식도 같이 이동을 해야 돼요. 같이 이동하고 근데 다만 뭔가 확대 축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축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중심의 좌표를 보면은 0,0이 m,n으로 이제 평행이동했으니까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랬다. 그다음 제일 밑에 쌍곡선의 방정식이 일반형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다시 묶어주면 된다 하고 나와 있다. 33페이지 한번 볼까요? 개념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개념 체크 1번에 9분의 x제곱 빼기 16분의 y제곱은 1. 자, 1 있는 거는 이제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그리면 된다 했죠. 그래서 일단 c제곱을 9 더하기 16을 하면 되니까 25니까 초점의 좌표가 한 개는 5,0이고 한 개는 마이너스 5,0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를 꼭지점은 a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꼭지점은 3,0 하나 하고 마이너스 3,0 하나 하고 주축의 길이는 요거 두 개 하니까 6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근선의 방정식 구하는 정근선 y는 자 a분의 b 하라 했으니까 3분의 4다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x가 정근선이 되고 그럼 그래프 그리세요 하면은요 그러니까 a하고 b를 표시하는 거예요. a3, b4 이렇게 표시해서 네모박스 하나 그리고 기울기가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인 직선 두 개 그리고 요 사이에 이렇게 그려주고 좌표 나머지 표시하면 된다. 이거고 두 번째 5분의 x제곱 빼기 4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에 있어. 마이너스 1인지 1인지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이번에 c제곱이 5 플러스 4를 하니까 9가 되는데 이때는 초점이요.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y 기준으로 나와야 되니까 초점 하나가 0,3이 돼야 되고 한 개는 0,-3이 돼야 되고 꼭지점도 마찬가지로 b를 기준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0,2하고 0,-2가 되는 거고 주축의 길이하고 그 실제 거리의 차도 이 b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하니까 4가 됩니다. 이때도 루트 5하고 마이너스 루트 5 표시하시고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표시해서 그리고 통과하게 정근선 그리고 근데 쌍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나누어서 하면 되는 거.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쌍곡선의 초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 중심의 좌표 뭐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안 헷갈리죠? 할 수 있겠지? 천천히 하면 되지, 그지? 쌍곡선이 x 빼기 1의 제곱 빼기 3분의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원래 뭐였었냐 하면은 x제곱 빼기 3분의 y제곱은 1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래서 얘는 a가 밑에 요 1의 제곱이 있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a는 1이고 b는 루트 3이다. 그럼 c는 2다를 가지고 나머지 해주면 되겠죠. 근데 하셨죠? 그래? 근데 제일 밑에 정근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정근선도 똑같이 이동을 해요. 정근선은 어떻게 되냐 하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니까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x였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요거를 똑같이 평행이동하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써놔도 괜찮고 전개를 하면은 y는 루트 3x 빼기 루트 3 빼기 1 하나 y는 마이너스 루트 3x 더하기 루트 3 빼기 1 하나 이렇게 된다. 알면 되겠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이제 예제를 한번 좀 보자. 필수예제 1번입니다. 다음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두 초점이 5,0이고 한 개는 마이너스 5,0이에요. 거리의 차가 지금 초점이 x 좌표에 0 아닌 수가 있으니까 가로로 생겼다는 거고 주축이 이제 x축 상에 있다는 거고 거리의 차가 8이라 그랬으니까 2a가 8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a에 4 넣어주면 된다. 근데 지금 c가 5니까 b를 구하려고 하면은 c제곱에서 a제곱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25에서 16 빼니까 9입니다. 자, 따라서 그러면 a제곱분의 x제곱이고 b제곱분의 y제곱 하면 되고 쌍곡선이니까 빼기 쓰고 가로로 생겼으니까 는 1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발호 2번 보니까 두 초점이요. 이번에는 0,6이고 한 개는 0,-6이고 주축의 길이가 6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번에는 y축에 있으니까 2b가 6이라는 소리라서 b가 3이고 c는 6이니까 a제곱은 또 c제곱에서 b제곱 뺀 거니까 36 빼기 9다 그지? 따라서 27분의 x제곱하고 b는 3 나왔으니까 9분의 y제곱이고 쌍곡선이니까 빼기 쓰고 y쪽에 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해주면 된다. 네? 자 밑에 문제 한번 해보실래요? 1-1하고 1-2 헷갈리면 불러야 된다. 손 들고 그리고 문제 1-2거든요. 문제 1-2에서 1,0하고 마이너스 1,0이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1,0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한 점 2, 루트 6을 지나는 쌍곡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했으니까 일단 a가 1이라서 1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세워놓고요. 얘가 2, 루트 6을 지난다 하면 됩니다. 대입하니까
4 빼기 b제곱분의 6이 1 돼야 돼가지고 그럼 b제곱분의 6이 3이 돼야 돼. 그럼 b제곱이 2가 돼야 되네. 따라서 1분의 안 해도 됩니다. x제곱 빼기 2분의 y제곱은 1. 이게 쌍곡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 한번 보자. 35페이지입니다. 두 초점이요. 5,0하고 하나는 마이너스 5,0이 있어요. 정근선의 방정식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 그랬는데 걔가 4분의 3x a분의 b가 4분의 3이구나 하면 되겠다. 그지? 자, 이때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정근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인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x라 그랬으니까 a분의 b가 4분의 3이구나. 그 다음에 초점이 5라 그랬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 돼야 돼? c가 5니까 25 돼야 되는구나. 요거 두 개로 풀면 되는 거네. 그러면은 3a가 4b 돼야 되니까 b 대신에 4분의 3a 넣어서 이거 풀어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a는 3, b는 4 나오겠죠. a가 4인가요? a가 4, b가 3. 방정식 구하세요 했으니까 a 제곱분의 하면 16분의 x제곱 빼기 9분의 y제곱은 1. 밑에 것도 한번 해보세요.
헷갈려? 맞춰보세요. 헷갈리면 이야기하세요. 안 헷갈려? 안 헷갈려? 그러면 36쪽 필수 예제 3입니다. 아까워라. 멈춘 줄 알았는데. 네. 필수 예제 3입니다. 평행이동한 쌍곡선의 방정식. 이번엔 평행이동 돼 있어요. 두 초점이 4,2고 하나는 마이너스 6,1합니다. 여기로부터 거리의 차가 6인 쌍곡선의 방정식으로 말해요. 거리의 차가 6이래.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야 되는 거는 이 거리의 차가 2A일까 2B일까 이게 궁금해야 되죠. 일단은 그래서 잘 모르니까 초점을 대충 표시를 해보니까요. 4,2면 여기고 한 초점이 또 마이너스 6,2니까 아 초점이 가로 방향으로 있다는 거예요. 가로 방향으로 있으니까 그림이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가로로 그림이 나오니까 아 2A구나. 2A가 6이라는 소리라서 A는 우선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초점 사이의 거리가요. 4에서부터 마이너스 6까지니까 이 거리가 얼마야? 10이죠. 10이면 원래 평행이동 전에는 10 되려면은 똑같이 좌표가 얼마 돼야 돼? 5하고 마이너스 5였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아 A는 3이고 초점 사이의 거리를 봤더니 C가 5가 되면 되는구나. 그럼 B도 금방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B제곱이 C제곱에서 A제곱 뺀 거니까 25에서 9 빼니까 16입니다. 그지? 그럼 얘는 원래 A제곱 하니까 9분의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16분의 Y제곱은 1이었을 건데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 봐야 되죠. 자, 그럼 그거는 항상 어떻게 볼 수 있다 했냐 하면은요.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얘네들 간의 중심으로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지금 두 초점 사이에 중심이, 즉 중점이 뭐야?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되죠. 마이너스 1,2니까 아, 요게 이제 원래 0,0이었었는데 평행이동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준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했구나 하면 되고. 그럼 4 구했네. 9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 그지? 여기 16분의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이다 하고 식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구해라 했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고 뭐 나머지 초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꼭지점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 형태에서 기준해가지고 평행이동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뭐 옆에 거 같이 필수예제 하고 나서 밑에 거 한 번에 풀 시간 드릴게요. 필수예제 4번까지 볼게요. 필수예제 4입니다. 쌍곡선 쭉 풀어놨어요. 이게 일반형이라고 했지? 7x제곱 빼기 9y제곱 더하기 14x 더하기 36y 빼기 92는 0에 초점, 꼭지점, 중심, 주축의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표준형으로 나타내세요 이 말이지. 그러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완전 제곱 해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7로 묶습니다. 7에 x제곱 플러스 2x 되겠고 완전 제곱식 해라 그랬죠. 그죠? 얘한테 필요한 거 1이니까 다시 빼기 1 해주고 얘는 9로 묶어서 y제곱이고 36 돼야 되니까 4y고 플러스 4 마이너스 하면 되고 원래 92가 있습니다. 7배 x 플러스 1의 제곱 될 거고 9배 y 마이너스 2의 제곱 될 거고 여기서 7 빼야 되고 여기서 36 더해야 돼. 다시 92 빼야 돼.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9의 y 마이너스 2의 제곱 될 거고 얼마지? 63 되나요? 그럼 나누기 하니까 9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7분의 y 빼기 2의 제곱은 1이 될 거다. 그럼 원래 9분의 x 제곱 빼기 7분의 y 제곱은 1이었을 건데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해놓은 거다. 그럼 원래 천천히 해볼까? 초점부터 해볼까? 이거 뭐라 했냐면 초점, 꼭지점,
중심의 좌표, 주축의 길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원래 걸로 하면은요. 초점 9 더하기 7하면 얼마? 16. 그럼 원래는 여기 1이니까 4,0 마이너스 4,0이었어야 되고 꼭지점은 A가 3이니까 3,0 마이너스 3,0이어야 되고 중심은 얘들 둘의 중점 하면 되는데 0,0이었을 거고 주축의 길이는 6이고 그죠? 이 A가 점근선의 방정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고 했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X다. 원래 요거였을 건데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평행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 빼주니까 3,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5,2가 되는 거고 꼭지점도 2,2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1,2 되나요? 중심은 그지? 주축의 길이는 똑같이 6이고 점근선 같이 평행이동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7에 x 플러스 1 더하기 2 주면 안 어렵죠? 밑에 5개 남았는데 이거 풀면서 헷갈리면 바로 질문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풀어보세요. 급하게 안 해도 돼. 급하게 하면은 예산 틀리니까. 한곡선의 정의의 활용. 이것도 정의 항상 그지 그래프나 무슨 넓이나 길이나 이런 거 물어보면은 우선은 무조건 정의를 생각한 다음에 접근하면은 편하다. 쌍곡선 위에 점P와 두 초점 F F'에 대하여 각 F, P, F'이 90도일 때 삼각형 PF, F'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문제의 뜻에 맞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A가 4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1이니까 오른쪽으로 생겼고 그지? F', FP P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편의상 이쪽에 놓고 이제 식을 세우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PF'에서 PF를 뺐을 때 항상 차가 일정한데 지금은 얼마 돼야 되게? A가 4니까 거리의 차가 얼마게요? 8. A가 4니까 2배에서 8 거리의 차는 항상 8이다. 요거를 이용해야 돼. 근데 얘가 물어본 게 뭐냐 하면은 삼각형의 넓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은 큰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넓이를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할 때요. 이웃한 두 변, 빗변이 아닌 두 변의 길이를 곱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해주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지? 그 두 개를 이용할 거야. 그래서 편의상 요거를 m이라 할까요? 요걸 m이라 하고 요걸 n이라 해보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m 빼기 n을 했을 때 8이 된다는 거죠. 사실 요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꼭 p가 1사분면에 있다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절대값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p를 이쪽에 이동시켜서 했을 때에도 어차피 대칭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1사분면으로 고정을 해서 확인을 할 거야. 근데 원칙은 이렇게 쓰는 게 맞긴 맞아. 일단 뭐 이렇게 써줄게.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빗변의 길이 제곱이 될 거다를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 초점이 얼마 나와야 되게요? 6 나와야 되죠. 여기 6이고 여기 마이너스 6이고 그럼 빗변의 길이가 얼마야? 12. 그러면 144. 네, 요거 두 개를 이용해요. 그럼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 8이면 절대값을 가지고 이제 원래는 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양변을 제곱. 양변 제곱을 하면은 사실 절대값의 제곱이나 그냥 n-n의 제곱이나 똑같기 때문에 얘가 64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요거를 조합하기가 더 편해집니다. 그 m제곱 더하기 n제곱에서 2n을 뺐을 때 64가 된다 그랬는데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방금 144가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mn이 80이에요. 따라서 n은 40인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던 게 뭐냐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mn이잖아. 그지? 그래서 mn이 방금 40 나왔으니까 넣어주면은 금방 구할 수 있겠죠. 넓이는 20이다. mn 각각은 지금은 모르겠지. 각각 구하고 싶으면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야. m 빼기 n은 8 해가지고 n은
m은 8 플러스 n을 대입해서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넓이 구하랬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 m의 상태니까. 여기도 필수예제 6번 하고 푸는 시간 한꺼번에 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자체의 방정식입니다. 점 A가 1,0이 있고요. 쌍곡선 4분의 x제곱 빼기 5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위에 점 P에 대하여 선분의 AP를 1대2로 외분하는 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래. 점 A는 1,0이 있고 쌍곡선이 4분의 x제곱 빼기 5분의 y제곱은 요번에는 마이너스 1이다. 그지? 이거 위에 점 P에 대하여 선분 AP를 1대2로 외분하는 점 Q. Q는 AP의 1대2 외분점입니다. 얘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식은 요 점 P가 무슨 좌표인지 모르니까 얘를 A, B라고 하자 말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 Q의 자체의 방정식이 궁금한 건데 일단 내가 이용해야 되는 거는 점 P의 좌표를 A, B로 먼저 두는 게 중요하다 그랬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점 P를 A, B로 두고 얘가 어디를 지나냐 하면은 이 쌍곡선 위에 있다는 했으니까 4분의 A제곱 빼기 5분의 B제곱 하면은 일단 마이너스 1이 되는 애라는 거다. 그 다음에 점 Q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점 Q는 어떤 애냐 하면은요. AP의 1대2 외분점이라고 했어. 외분점이면 어떻게 구해야 돼? 1 더하기 2 해야 돼? 1 빼기 2 해야 돼? 빼기 해야 돼서 외분점이면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P 거 X좌표든 Y좌표든 1 곱하기 P 거 빼기 2 곱하기 A 거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점 P의 좌표는 자 마이너스 1분의 되는 거 마이너스 1분의 자 X좌표부터 갈게. 자 그러면 X좌표가 1 곱하기 P 해야 되니까 A 와야 돼. 그 다음에 2 곱하기 A 거 그러면 2 와야 되겠네요. 그죠? 빼기 2 해야 되고 이제 Y좌표 간다. 1 곱하기 P 거 그러면 B 와야 되고 2 곱하기 A 거 0이네요. 그죠? 해서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B 요게 이제 점 Q의 좌표예요. 근데 얘가 이제 X좌표고 어쨌든 얘가 Y좌표인데 요 X좌표와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됐었지? 내가 궁금한 거는 점 Q의 X좌표와 Y좌표 간의 관계식이 궁금하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X좌표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 그랬으니까 요 식에서 A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해야 된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요 식에다 대입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A는 해놔야 되고 자 우리 좌표를 Y좌표를 마이너스 B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Y다라고 해놓고 이용할 수 있는 관계식이 요거밖에 없어서 얘들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지 X와 Y에 관한 관계식으로 바뀐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대입을 하니까 4분의 A 제곱이죠. A 대신에 이제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5분의 B 제곱인데 B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은 X와 Y에 관한 관계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부호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Y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떨어지겠죠. 그죠? Y제곱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다 하면은 얘가 점 Q의 방정식이 된다. 자체의 방정식. 요거는 이제 계산을 통해서 쭉 구해줄 수 있는 거고 한 점과 쌍곡선 위의 점에 대해서 얘들의 외분점 역시도 쌍곡선을 나타내는구나 하는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거다. 밑에 5-1하고 6-1만 해보세요. 나머지 문제는 숙제로 해봐야 될 것 같아.
1 한번 볼까? 좌표평면 위에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할 때 점 P가 그냥 하나 있고요. P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얘한테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이제 X,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 A, 0,4에 대해서 0,4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0,4 대충 뭐 여기 있다 칠까요? AQ하고 PQ하고 같다. 이거 0,4인데 AQ보다 AQ하고 PQ하고 같다. 그러면은 AQ, PQ면 대충 A 여기 좀 내려야겠다. 내 뜻에 맞게 하려면은 A가 여기 있어서 AQ하고 PQ하고 같아지도록 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문제 뜻에 맞게 그대로 하면 돼. AQ하고 PQ하고 같아라고. 근데 AQ는 요거 두 점 사이에 거리 하면 되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 PQ는요 그냥 Y 좌표의 크기만큼입니다. 그지? Y 좌표의 크기만큼. 지금 내가 1,3분면에 잡아서 그렇지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해놓으면 됩니다.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 이 자체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그냥 양변 제곱하면 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16이 Y제곱 되는 거고 X제곱 빼기 Y제곱은 마이너스 16이지.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니까 양변에 16으로 나눠 놓는 거예요. 그래서 16분의 X제곱 빼기 16분의 Y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어떤 쌍곡선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2차 곡선 한번 보자. 2차 곡선. 여기 2페이지만 하면 끝난다. 필수예제 한 개만 하면 될 거다. 이제 이거는 총 정리예요. 2차 곡선. 우리가 쌍곡선, 포물선, 타원 세 가지 배웠으니까 얘들이 전부 다 XY에 관한 2차로 나타나니까 어쨌든 좀 구별을 해보자는 거다. 그래서 그 설명을 보시면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네 가지가 모두 X와 Y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지 않는 두 1차식의 곱으로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은 곱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y는 x 플러스 2 또는 여기에서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그냥 두 개의 직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두 개의 직선을 나타내서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직선이 돼가지고 요거 또는 요거 이렇게 되니까 이건 곡선이랑 상관이 없어진단 말이지. 그냥 두 개의 직선을 나타내는 자체가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면 얘는 2차 곡선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은 ax 제곱 더하기 by 제곱 더하기 cxy 더하기 bx 더하기 2y 더하기 f는 0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x 2차, y 2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xy 두 개 곱해져 있는 2차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 1차항, y 1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단 지금 x, y 이 부분은 0이 되어야지 2차 곡선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일단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배운 것들을 의하면은. 자, 그래서 개념 플러스 거기 밑에 보면 그 표만 그냥 알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걸로 나타내는 애들이 전부 다 2차 곡선인데 2차 곡선은 어떤 애들이냐 하면은 이와 같은 식에서 C가 일단 0돼야 돼. X 곱하기 Y가 있는 건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C가 0돼야 되고 나머지 개수 사이의 관계에서요 만약에 A하고 B가 둘 다 양수야. 둘 다 양수고 A하고 B가 완전 똑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9x 제곱